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은 포항공대 이상준 교수의 글이 SNS에 떠돌아다니는데요. 아주 의미가 좋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제목이요. 작은 그릇은 빨리 넘친다. 최근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면 정말 가관이다. 끓지도 않고 넘친다거나 할까? 우리 한민족의 그릇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말인가? 우리 기성세대의 자랑이 아니다. 우리는 정말로 밤낮 모르고 일만 하였다. 일본을 따라가기 위해 일본어 공부를 했다. 일본의 예법을 배웠다. 일본을 찾아다녔다. 일본 사람과 사귀었다. 일본 기술자를 초대했다. 일본 제품을 베꼈다. 일본의 정신을 파악했다. 일본을 이기기 위해 70년을 와신상담했다. 이런 일을 스스로 겪어보지도 않은 어떤 망나니 같은 놈이 친일 매국이라고 한다. 피와 땀을 흘려 전자산업, 철강산업, 조선산업 등 중화학 분야에서 일본과 어깨를 겨루게 되었다. 이제 겨우 자식들 배불리 먹이고 비바람 맞고 잠자게 되었다. 세계에서 무시당하는 신세를 겨우 면했다. 소재 산업에서 우리는 다시 70년 은인자중 와신상담으로 일본을 이겨야 한다. 소재 산업은 독일, 영국, 일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보석인 것이다. 이런 기술은 100년, 200년 갈고 닦아야 얻을 수 있는 보석 같은 가치인 것이다. 오기를 부리고 뿔대로 내지르고 전략도 없이 싸움이나 걸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정신으로는 절대로 도전할 수도 얻을 수도 없는 것이다. 박정희 정부가 철강 기술을 가져와 친일본 제철과 유니온 철강을 이기듯이 삼성이 반도체 기술을 가져와 마쓰시다와 NEC를 이기듯이 현대가 조선 기술을 가져와 가와사키와 함부르크를 이기듯이 은밀하고 치밀한 전략과 전술로 각고의 인내와 과감한 실행력이 있는 사람들만이 이루어낼 수 있는 도전이고 성취인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중국을 물리치고 일본을 넘어서 독일을 이기고 영국을 이기고 미국을 이겨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도전의 대상인 것이다. 작금의 한일 간의 갈등에 대응하는 국민들의 정서와 정부의 전략을 보며 솔직히 너무 유치하고 한심하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의 통치력과 정치력의 한계를 본다. 시야는 완전히 우물 아니고 아집에 막혀서 포용력은 완전히 좁쌀이다. 고집을 배짱과 리더십으로 착각하고 있다. 자신을 반성하고 실수를 인정할 용기는 눈꽃 만든 만큼도 없어 보인다. 과거 우리가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들에게 침략을 당한 근본 원인은 우리가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인류 역사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했다. 징용이니 정신대니 아픈 역사를 스스로 들추어 국민들의 아픈 정서를 자극하지 말고 대한민국 스스로 조용히 자신있게 소화하자. 친일이니 매국이니 죽창이니 열두척이니 이런 유치한 단어들로 선동 정치하는지 중단하고 더 높은 곳, 더 먼 곳을 향해서 도전하자. 그래서 우리의 힘을 키우자. 국민 여러분, 우리의 위상에 상응하는 품위와 위엄을 갖추고 지혜롭게 합시다. 이제 그만 기존 질서의 와해와 보복을 중단하고 자유민주주의 기치 아래 멋진 미래 설계와 추진력을 갖추면 어떨까요? 한때 어느 사람의 칭찬을 앞세워 자화자찬만 할 것이 아니고 검증되지도 않는 성과에 연연할 게 아니라 닥쳐올 미래를 대비하는 원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항공대 기계공학과 이상준 교수의 글인데요. 이 분야에서 다른 분보다 기계공학과 교수의 글이 와닿는 것은 이제 소재 부품 부분에서 우리가 아직은 일본에 딸리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풀었잖아요. 그래서 소재 부품, 다시 말해서 기계공학의 전문가인 이상준 교수의 글이 와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산업화에 성공한 것은 일본을 배우고 일본을 베끼고 일본을 파악하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섰다. 그런데 아직 극복하지 못한 게 소재 산업이라는 얘기죠. 이건 이제 100년, 200년 갈고 닦아야 된다는 게 이 기계공학 교수의 설명입니다. 그러면 아직은 일본을 이기지 못했는데 왜 까불고 옹졸하고 치졸하게 옛날 일에만 몰두하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죠. 따라잡을 때까지 우리 원대한 꿈을 가지고 쪽팔리게 하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소재 산업 간단한 거 아니지? 아니 코로나와의 전쟁 끝나지 않았고요. 면역력을 계속 길러야 됩니다. 면역력에 이것만한 거 없죠. 환신 17가지 좋은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홍삼 물론이고요. 동충하초 등등 몸에 좋은 거 다 들어서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인데요. 밤에 자다가 깨시는 분 있죠? 화장실 한번 가시려고 요거 저녁에 한 2알 드시고 자시면요 아침까지 푹 주무십니다. 끝내줍니다. 네, 애국 기업이에요. 드셔보시고 말씀하세요. 파격 2+1 행사합니다. 드세요. 저는요 일본에 갈 때마다 느끼는데 그 이쑤시개 하나도 우리가 아직은
일본한테 지부 있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그 가게 같은 데 들어보면 요막식한 거 뭐 저 파는 거 있어요. 뭐 이제 생활용품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거. 뭐 하다못해 빵이라도 빵도 달라. 아직은 우리가 조금 더 따라가야 됩니다. 아직은 뭐 1인당 국민소득 우리가 일본 이겼죠. 일본 넘었는데 그거 물론 이제 전체적인 분야에서 1인당 소득 넘어서 훌륭하게 이제 됐죠 우리가. 그러나 그건 엄청난 몇몇 기업들이 끌어올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 국민들 하나하나 전체적으로 보면요 아직 조금 더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런 거 가치 그다음에 매너 그다음에 상식 이런 거에서 조금 더 따라가야 돼요. 일본은 이런 얘기하면 뭐 나 또 친일파다 뭐 어쩌고 그랬는데 친일파 저 친일파 맞습니다. 일본에서 공부도 했고 일본에서 7년 살았고 그러나 친일을 해서 애국이 된다면 친일을 해서 우리가 국가 발전이 된다면 친일파 해야죠. 종북을 해서 나라를 갖다 남겨준다면 종북하는 사람들이 매국자고 종북하는 사람들 쳐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민족이죠? 그래 우리 북한과 우리는 민족이 같아. 그럼 민족이 같으면 무조건 편들어야 돼? 저기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근데 괜찮아 우리하고 뭐 삐까삐까한 나라가 잡아먹으려고 우리 동족이면 또 이게 같이 뭉치자 이럴 수 있어요. 거긴 공산주의야. 공산주의하고 같이 뭉치자고 하는. 공산주의 그대들이 포기하고 개혁개방으로 나와면 또 몰라. 아니 핵을 가지고 협박하고 있고 공산주의 포기할 뜻이 전혀 없는 독재주의로 공산 독재로 가는 놈들하고 합치자고요. 그것보다는 이웃나라 자유민주주의와 우리가 협력했을 때 안보가 도움이 되고 산업에 도움이 되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이 되면은 그들과 합치는 게 낫죠. 저는 기꺼이 친일이 됩니다. 아직까지 일본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나은 게 일단은 정직해요. 정직합니다. 대체적으로 물론 일본에도 사기꾼들 많고 거짓말하는 놈들이 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제네럴하게 보면은요 거짓말 잘 못합니다. 그리고 좀도둑질 잘 안 해요. 제가 가끔 비유하죠. 제가 유학 시절에 느꼈던 건데 공중전화 박스에 지갑을 놓고 왔어요. 그 지갑 꺼내서 동전 꺼내서 막 전화하고 그러다 제가 원래 정신이 없는 놈이거든. 전화하고 막 그러다가 이 올려놓은 거를 놓고 그냥 왔어요. 집에 와보니까 없어. 그래가지고선 몇 시간 만에 뭐 전철 타고 뭐 한참 있다 갔죠. 몇 시간 만에 오밤중에 갔는데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갔어요. 그래도 확인이라도 해봐야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때는 공중전화가 굉장히 많이 쓸 때예요. 휴대폰이 없을 때니까. 그럼 거기에 수백 명이 썼을 거예요. 제가 쓴 다음에 수백 명이 썼을 거예요. 거기가 그래도 사람들 많이 있는 그 지하철 옆 변화가니까. 그대로 있어. 그 수백 명이 손을 안 댄 거예요. 지갑이 있는데 그대로. 그 안에 돈 많지도 않았지만 그대로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설명 안 할게요. 벌써 없어졌지. 그런 점에서도 그렇고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일본 젊은 애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느끼는데 겸손하고 정직해요. 물론 안 그런 놈도 있지만. 근데 우리는 이재명 같은 놈들을 응원하는 30% 가까이의 국민들이 아직 있잖아요. 이재명이 일본은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냥 매장당합니다. 아니 정치인만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거짓말이 하나 들통나잖아요. 그럼 매장당해요. 학교에서도 거짓말 같은 거 하는 거 들통나면 매장당해요. 근데 왕따 당합니다. 그리고 쫓겨나요. 근데 우리는 거짓말하는 놈을 지도자로 내세워요. 30%가 아직도 이재명이가 자기 지도자 적합도에서 30몇 % 나오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인식이 가치관이 거짓말하는 거를 아주 나쁘다 이렇게 인식을 안 하는 거야. 대한민국의 30%가 뭐 거짓말 할 수 있지. 그 정도 거짓말. 근데 이게 그 정도 거짓말입니까? 이재명이가 벌리면 굴하고 아주 엄청난 거짓말들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거짓말서부터 아버지가 뭐 열 몇 명이잖아요. 아버지가 그것부터 얼마나 거짓말을 합니까? 자기 측근이 죽어나가 자빠졌는데 모른다고 그러고 뭐 인간 이하의 거짓말을 하는데도 30몇 %가 응원하는 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일본 따라가려면 멀었다. 졸부예요. 우리는 졸부. 돈은 벌었어. 그러나 이 인식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상식이라든가 이게 아직까지 국민들 멀었어요. 아니 물론 이봉규 TV 보시는 여러분들이야 일본 사람보다 훌륭하죠. 그러나 저 이재명을 따르는 개딸들 같은 이상한 집단들이 30%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응원하는 사람들이요. 개딸은 몇 명 안 돼요. 근데 이재명을 응원하는 사람들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요.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 진주만한테 폭격을 당한 다음에 국가에서 국무성에서 막대한 예산을 내서 급히 빨리 일본을 이기는 책을 내라. 그래서 국화와 칼이라는 루스 베네딕트의 국가와 칼을 정부 자금을 지원해서 그걸 연구를 하고 해서 급하게 책을 냅니다. 연구 보고서죠 말하자면. 거기서 그러고서는 일본을 때려잡아요. 일본이 무시무시한 나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서는 그 책에 의해서 먹었는데도 천황을 그냥 내비둬요. 천황을 저걸 박탈을 시키거나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순순히 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오히려 점령을 했어도 점령을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천황제도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일본을 발전시키잖아요.
그래 오늘날 미국의 세계 최대 우방국이 되잖아요. 그게 연구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그냥 뭐 기분으로 뭐 대통령 하나 나와가지고 뭐 이게 아니라 철저한 연구에 의해서 일본 사람을 깊이 파고든 그 정신, 문화, 역사 파고들어서 먹었는데도 천황제도 그대로 놔두고 먹었는데도 탄압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발전을 시켜줘요. 원조해서 경제 발전하도록. 세계 2위 됐잖아요. 지금 중국에 밀려서 전체 국력이 지금 3위지만 세계 2위까지 끌어내. 미국이 그렇게 도와준 거 아니에요. 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연구를 해야 돼요. 이 기계공학의 이상준 교수가 아직도 연구할 때다. 이런 얘기입니다. 까불지들 말아라.